Y10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서울시 땅꺼짐 대책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달 집안 일부가 무너졌던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골목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반복되는 서울시의 땅꺼짐 사고로 여전히 호텔에서 지내고 있는 이재민들의 막막한 상황을 전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23일 불과 보름 전 깊이 2.5m짜리 집안 치마로 인도가 무너지며 주변이 통제된 가운데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생긴 겁니다. 재차 땅꺼짐이 발생한 직후 구청 등은 임시 복구 작업과 더불어 인근 건물의 안전 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사고의 주변 호텔로 대피한 인근 주민 30여 명은 또 땅꺼짐이 발생했다는 소식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음 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기뻐하던 것도 잠시, 난데없는 이재민 생활이 더 길어지게 생겼습니다. 연이어 발생한 땅꺼짐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조사 기간 동안 주민들의 불편함은 계속될 것임을 전했는데요. 서울시에서 또다시 땅꺼짐이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서울시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까지 다뤘어야 시청자들의 불안감에 대응하는 유의미한 보도가 되었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서울시의 땅꺼짐 대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8월 연희동 땅꺼짐 사고 이후 서울시는 집안 치마 사전 예방을 위한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개선안에서 시는 사고가 발생한 성살로 지하 매설물 전수조사와 주변 공사장 특별 점검 외에도 노후 상하수관로 개선 작업 강화, 골차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강화, 지표 투과 레이더 장비 성능 기준 강화, GPR 전문 인력 및 탐사 차량 추가 확보 등을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3월 광명 신안산선 공사장 지하 붕괴 사고 이후인 4월에는 서울시 지하안전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하개발 굴착 영향 범위 내 집안 시설물의 중대 변형이나 시민의 신고와 민원이 접수되면 시가 즉시 현장 확인에 나서고 필요시 공사 중지와 도로 통제 등 예방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인데요. 지난 6월에는 서울시 지하안전위원회 산하에 사고 예방 현장 조사 소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는 집안 안전 관련 전문 학회 3곳과 집안 치마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집안 치마 사고의 원인을 조사하는 지하안전자문단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집안 치마 징후가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해 전문가의 점검이 필요할 때 지하안전자문단이 현장에 출동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구 계획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아의 두 번째 주제는 여름 코로나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확산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관광객이 붐비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김경임 기자입니다.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8월 첫째 주 기준 제주 지역 코로나19 검출률은 50%. 지난주 기준 코로나19 검출률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에서 64세 사이 중장년층이 50%, 65세 이상 고령층이 25%로 50세 이상 환자가 전체의 75%로 나타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고령층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음을 전하면서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함을 강조한 보도였는데요. 제주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인다고 전했는데 고위험군의 경우 예방 접종도 필요할 듯해서 관련해 백신 접종에 대한 안내도 있었다면 도움이 됐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에서 16일 기준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309명으로
지난 6월 22일에서 28일 63명을 기록한 뒤로 7주 연속 증가했습니다. 코로나19 유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면역 상태, 바이러스 변이, 날씨 등의 환경 요건이 있는데요. 코로나19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는 저온 건조한 겨울철에 생존력이 높고 실제로 겨울과 봄에 유행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매년 여름에도 유행하는 대해는 면역 상태와 바이러스 변이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면역 예방 효과가 6개월 정도 유지되는데 백신 접종을 겨울철에 진행하면 이듬해 봄 이후에 백신에 의한 감염 예방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2025에서 2026절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오는 10월부터 시행하는데요. 이번 절기 접종에 쓰인 백신 제2에논 대비 중화항체, 즉 예방 효과가 높아 유행 변이에 효과적일 새 백신 LPA1로 추진됩니다. 덧붙여 9월 20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2025에서 2026절기 인플루엔자 국가 예방 접종을 실시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65세 이상 대상자는 10월 15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접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질병청은 두 백신을 동시에 접종해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다만 동시에 접종하는 경우 각각 다른 부위에 백신을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과의 세 번째 주제는 OECD 국가산재 예방 시스템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SPC 삼립공장, 포스코 ENC 건설 현장 등 일터에서 노동자가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멈추질 않고 있습니다. 최근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의 처벌 강화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본 보도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사고 사망 만인율, 즉 근로자 10,000명당 사고 사망자의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까지 나서 산재 감축 의지를 밝히고 예방 대책 마련을 지시한 건 물론 면허 취소 등 초강수 대책도 언급했습니다. 처벌 강화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과 전문가 의견 등을 통해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살펴봤는데요. 산업재해 문제에 대한 논의를 다룬 보도였는데 보도에서 OECD 국가의 수치를 인용한 만큼 해외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소개했다면 좋았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해외 산업재해 예방 제도를 살펴봤습니다. 국제노동기구 노동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근로자 10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는 2022년 4.3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네 번째로 많았습니다. 관련해 OECD 국가들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들을 살펴보면 먼저 10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가 1명 미만인 영국의 대표적인 산재근절 대책인 기업과실치사 및 기업살인법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법은 우리나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2007년 제정된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기관의 활동이 운영되거나 조직되는 방식이 특정인의 사망을 초래하고 해당 기관이 사망자에게 부담하는 관련 주의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를 기업의 과실치사 또는 살인죄로 정의하는데요. 또 이를 저지른 기업에 상한이 없는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기업살인법은 법인인 기업에도 살인이나 과실치사와 같은 범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합니다. 독일은 산업재해 발생 시 환자를 진료하는 전문의인 산재의사를 중심으로 한 산재보험 제도를 통해 산재 사고를 보고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 간접적으로 산재 예방 효과를 얻고 있는데요. 또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사업주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산재 피해자가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산재 문제 중 하나가 행정처분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등의 불이익을 우려해 사업주가 산재를 은폐하려는 경향이라는 점에서 독일의 제도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아이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